어제 4+4 여야 회동에서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우선 국토위 간사, 양당 간사위가 함께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그 합의의 내용 중에 합의 내용 중에 우리 야당이 주장했던 주거복지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서민주거안정대책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의미를 많이 참작해 주십시오. 자료는 여러분께 여러 번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자료를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과 함께 주장했던 부동산 3법 관련해서는 새누리당도 스스로 그 3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부동산 TF와 함께 2달여 동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부동산 TF가 논의했고, 그래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3법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고쳐서 통과시키기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라고 한 것이라는 것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장한 것을 폐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3년 유예하는 형태로 합의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 3주택까지 지금 재건축을 하면 분양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조합원에 한해서만 3주택까지 할 수 있다. 저희가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이 부동산법을 전부 다 손질하고 조정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부동산법 모두 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논의해서 모두 수정하고 조정해서 최소한의 장치로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2월 임시국회에 구성해 통과시키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주거복지, 주거급여 확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한다는 것도 합의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은요, 실제로 OECD 평균 10%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보율은 전체 주택의 1%가 채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10%로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가 공약했던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서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특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제, 그리고 이 논의를 100일 그리고 또 25일 연장하는 문제, 이건 모두 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안대로 합의되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단체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이
LTE급처럼 빠르게 수사에 착수하고 이러는 사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정치적인 사안에 수사에 임하기 어려우니까 보수단체들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단체들이 검찰에 명분을 주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 이 고리, 검찰은 혹시 보수단체의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코리아 연대와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자택 압수수색, 그리고 신은미 씨 경찰 고발, 그리고 이정희 전 대표 통진당 당원들을 고발, 이런 건 모두 다 보수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 로비라며 좀 더 강한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나 좀 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의원들이 있으면 보수단체가 고발을 하고 그것을 검찰이 수사합니다. 이런 악순환,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수단체에게 멍분을 주고 그리고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패턴화된 수사 방식, 이것이 대한민국을 공안정국으로 종북몰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아 재벌 2세의 조현아 땅콩 리턴 사건, 이것에 대한 조현아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재벌 총수 일가가 임원이나 직원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무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고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오너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의 위험 요인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책임 있는 강구가 필요합니다. 일명 땅콩 리턴 사건 조현아 방지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해서 발의하고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성추행 사건, 과거 새누리당의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성추행 사건, 새누리당의 고질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추문, 성희롱, 성폭행,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서장원이라고 하는 포천시장이 강제추행도 모자라 전 비서실장과 브로커가 강제추행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 여성에게 9천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성추행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시장직은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모습, 새누리당의 성추행 사건 정말 끊임이 없군요. 새누리당 이름을 성누리당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런 포천시장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낙하산 인사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낙하산이 어마어마하게 투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인사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수첩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비선라인 인사였고 십상시 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낙하산 인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제 낙하산 투하가 진행됐습니다. 149개 공기관에 246명의 낙하산이 투하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러시면 안 되시죠. 149개 기관에 246개의 낙하산, 이 낙하산들은 전부 다
사람이 한 명씩 붙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박근혜 캠프 친박로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친박과 박근혜 캠프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공기관에 투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은 가족이 함께 화목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변했듯이 새정치민주연합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는 입을 닫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무서운 권력이 앞에 있더라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탄 보내시고 이웃과 나누는 성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